여러분, 혹시 친구와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기분이 묘하게 상하거나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이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체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얄팍함과 나를 대하는 가벼움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지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왔지만 정작 마음속은 텅 비어버린 한 5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왜 수십 년 지기 친구를 계산대 앞에서 단칼에 정리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의 대화 속에 우리가 평생 명심해야 할 인간관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미묘하고도 복합적인 감정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우리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친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 큰 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밥값 몇만 원 내는 일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사소한 순간이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그 이기심이 어떻게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곁에 머무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어느 도시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박민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성격이 원만하고 정이 많아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친구 최영호 씨가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소주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문제는 그 긴 세월 동안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쪽은 언제나 박민수 씨였다는 점입니다. 최영호 씨는 늘 계산할 때가 되면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중요한 전화가 온 척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형편이 조금 어렵겠거니 내가 여유가 있으니 더 낼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 모두 자리를 잡은 뒤에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비싼 한우 식당에서 최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박민수 씨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지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 선 박민수 씨는 문득 이번에도 자신이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 묘한 위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최영호 씨가 뒤에서 툭 던진 한마디가 박민수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너는 이번에 승진도에서 월급도 많이 올랐을 텐데 이런 날 내가 거하게 쏘는 게 맞지? 나야 뭐 만년 과장이니 내가 좀 이해해라. 이 문장에는 박민수 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오만함과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산 것은 고기가 아니라 친구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이기주의자의 비위를 맞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타인의 이기심을 키우는 공범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친절이 최영호 씨에게는 감사가 아닌 당연한 수혜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밥값 낼 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걸러야 할까요? 철학적 관점에서 그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사정을 무기로 삼아 상대의 호의를 강요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너는 여유가 있잖아. 이런 말들은 언뜻 보면 겸손하거나 솔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채감을 지우는 아주 교활한 언어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인간의 가장 비열한 특성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자신의 형편이 어려울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세 지는 것을 미안해하고 비싼 식사 대신 가벼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며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핑계로 타인의 주머니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닌 공짜 지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다음에 내가 낼게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면서 한 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은 쉽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빌미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한두 번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때마다 다음을 기약하며 계산대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력이 나쁘기를 바라거나 당신이 면전에서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아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밥값이라는 작은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닥칠 큰 위기에서 힘이 되어줄 리 만무합니다. 셋째, 자신이 먹은 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생색을 내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나는 별로 배 안 고파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 여기 생각보다 맛이 별로네. 이런 말들은 계산의 순간에 자신의 지불 의사를 줄이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나옵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계산할 때가 되자 음식의 질을 탓하거나 자신의 섭취량을 강조하며 기여도를 낮추려는 태도는 매우 유치하고도 무례한 행동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귀한 영혼은 작은 이익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에너지를 나눈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사람과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박정해 보일까봐 혹은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지만 정확한 조언을 건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는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품격을 지키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입니다. 다시 박민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한우 식당에서 최영호 씨의 무례한 말을 들은 박민수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내가 승진을 한 건 내 노력의 대가이지 너에게 밥을 사야 할 의무는 아니야.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가 밥값을 냈던 건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우정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오늘 내 말을 들으니 너는 우리 우정보다 내 지갑의 두께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구나. 오늘 밥값은 각자 내는 것으로 하자. 최영호 씨는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고 박민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몫만 계산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민수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했다는 자부심이 더 컸던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사람의 본성을 투과하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써야 할 때 보여주는 태도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을 대하는 깊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밥값을 내기 아까워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에게 마음을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주고받음의 완벽한 산술적 계산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를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자산이라고 믿으며 누구와도 어울리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은 깊이 없는 다수보다 고결한 소수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웃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대 앞에서 당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신의 몫을 기꺼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동반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박민수 씨의 친구였던 최영호 씨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가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를 거르는 것은 여러분이 매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나쁜 관계를 덜어낸 빈자리에 비로소 평온함과 자존감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 한 번 먹자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밥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착취의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식사가 아니라 독약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밥값을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밥값 낼 때 내뱉는 그 한마디에 그의 인격과 여러분을 향한 진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감과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일지라도 계산대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타인의 이기심에 휘둘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정원은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집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나의 호의를 이용하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이라는 잡초들을 단호하게 뽑아내십시오. 그 빈자리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자신의 몫을 기꺼이 감당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건강한 인연들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와 식사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린다면 그 가시를 억지로 삼키려 하지 마십시오. 철학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그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굴레에 갇혀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혹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여러분의 본 모습과 소중한 감정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걸으며 오직 여러분의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식사가 끝난 뒤 계산대 앞에서의 그 짧은 몇 분은 단순히 돈이 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이 교류하는 마침표이자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신뢰의 징표입니다. 그 소중한 순간을 비겁한 말로 망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여러분의 노후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보석 같은 인연도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바람 같은 인연도 있습니다. 누가 보석이고 누가 바람인지 구분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장 작고 사소한 순간에 어떤 말을 내뱉는지 보십시오. 내가 낼게라는 말보다 고마워라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고마움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것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차갑지만 가장 따뜻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계를 살피십시오. 진정한 평온은 불필요한 인연을 솎아낸 뒤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로부터 해방되어 오로지 나 자신으로 우뚝 서는 고귀한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너그러움은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향해야 하는 것이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우리의 의지는 오직 우리 자신을 향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밥값 낼 때 드러나는 그 얄팍한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제 그만 그 인연을 정리하라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으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계산대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례한 요구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절제는 행복의 근원이 된다. 말을 절제하고 인간관계를 절제하며 오직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진실하고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은 복잡한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밥값 같은 사소한 일상의 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품위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낡은 인연의 끝목을 풀고 새로운 자아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그 고독한 여행길에 잠시 동행하는 이들이 나를 지치게 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밥값 낼 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여행 가방을 가볍게 해줄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풍경을 즐기십시오. 철학의 지혜는 바로 그 가벼워진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내 지갑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비싼 식사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려는 자와의 식사는 아무리 값싼 국밥 한 그릇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이 깊이 새겨져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